오늘 점심 12,000원짜리 드셨나요? 아니면 8,000원짜리로 타협하셨나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핵폭탄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 잘 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10년 전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에 환율 1,500원이 뚫리면 여러분 회사의 인사팀은 바빠질 겁니다. 채용 공고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내보낼지 리스트를 짜기 위해서 말이죠. 최근 정부가 긴급하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스와프를 연장한다. 수출업체 환전을 점검한다. 말이 참 어렵죠? 이걸 번역하면 이겁니다. 제발 달러 좀 시장에 풀어줘. 1,400원 뚫리면 다 죽는다. 오늘 영상은 딱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정부가 지금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이 방어막의 정체가 뭔지. 둘째, 만약 이 방어막이 뚫려 1,500원이 되면 내 월급과 대출이자는 어떻게 박살나는지. 셋째,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생존 포지션은 무엇인지.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적어도 내년 연봉 협상에서 멍하니 당하진 않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외환스와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에 미친 큰손입니다. 미국 주식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원래는 달러 시장에 가서 원화를 붓고 달러를 사옵니다. 근데 국민연금 덩치가 워낙 크니까 시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달러가 동나고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선 겁니다. 야, 국민연금 너 시장 가지마. 거기서 사면 환율 튀니까 대신 엄마가 비상금으로 쟁여둔 달러 빌려줄게. 우리끼리 직거래하자. 이게 바로 국민연금, 한국은행, 외환스와프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걸 연장하겠다는 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뜻입니다. 이 장치는 일종의 진통제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으로 가는 걸 억지로 누르려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수출업체 환전 점검도 합니다. 수출해서 달러 번 기업들, 달러 쟁여두지 말고 빨리 시장에 내다 파세요 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거죠. 결국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1,400원대에서 막겠다. 왜냐? 여기서 밀리면 걷잡을 수 없는 물가 폭등과 자금 이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통장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2025년 우리 앞엔 2개의 미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A,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정부가 잘 막아서 1,400원 초반을 유지한다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건 서서히 말라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수입 물가는 완만하게 오를 겁니다. 점심값 500원에서 1,000원 오르는 정도라 체감은 덜할 수 있어요. 기업들도 당장 망하진 않습니다. 수출 기업은 환차익으로 보너스를 좀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환율의 일상화는 우리의 월급의 구매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실수령액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딱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시나리오 B, 헬게이트 오픈. 문제는 이겁니다. 방어선이 뚫려서 1,500원, 1,600원을 간다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수입 인플레가 터집니다. 기름값, 전기세, 가스비, 빵값, 커피값, 해외에서 뭐라도 사와야 만드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실질 구매력은 260만 원 수준으로 앉은 자리에서 10% 이상 삭감되는 효과가 납니다. 더 무서운 건 기업의 생존입니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 원자재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기업들은 원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리고 안 올리면 적자고 결국 사장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을 줄여. 내년 상반기 1,500원 환율이 현실화되면 중소기업 중심으로 채용 동결과 권고사직 바람이 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자는 거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체크해 볼게요.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몇 개나 해당되는지 보세요. 1번, 우리 회사는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데 제품 가격을 맘대로 올리기 힘든 을의 위치이다. 2번, 회사가 빚이 많은데 최근 금리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차 보인다. 3번, 수출은 거의 없고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 바로 매출이 꺾인다. 4번, 최근 핵심 인력이 분명히 나갔는데 사람을 뽑아주지 않는다. 여기서 3개 이상 해당된다? 죄송하지만 내년 연봉 협상은 동결만 되어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회사는 환율 1,500원 가면 구조조정 1순위 타겟입니다. 이직 준비 조용히 시작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이나 달러를 버는 IT 기업, 여긴 환율 오르면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서 성과급 잔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서민은 더 힘들어지는 그 공식이 환율 때문에 가속화되는 겁니다. 정부가 스와프를 연장하고 애쓰는 건 우리를 살리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개인의 생존 전략 딱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방어막 구축. 1,500원 시대엔 현금이 왕입니다.
불필요한 직구, 해외여행은 잠시 미루시고 특히 달러로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번,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 환율이 계속 달라진다면 일부 차익 실현 및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다면,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3번, 변동금리 대출 관리. 외국인들이 시장을 떠나면 채권 금리도 튈 수 있고 대출 금리도 오를 수 있습니다. 영끌하신 분들 정말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고 고정금리 갈아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부가 1,400원으로 막아냈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1,400원도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나라 망한다고 했던 숫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1,400원으로 줄여도 결국 대한민국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장은 이 파도를 견딜 준비가 되셨을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2025년 12월 국내산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